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거대한 산불이 마을을 집어삼키던 날, 혼란 속에서 10살 소년이 실종됐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사람들은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순간 한 마리의 진돗개만은 그 연기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디, 훈련받은 구조견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친구였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아이의 곁을 지켰던 존재였죠. 몇 시간이 지난 후 구조대가 발견한 건 불에 그을린 몸으로 조용히 짖고 있는 진돗개와 담요에 감싸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적이라 불렀고 버디라는 이름 앞에 영웅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구조 그 자체보다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말이 아닌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인 한 마리 한국 진돗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깊은 산속, 고요한 숲을 품은 한 마을이 있었어요. 들판 너머로 보이는 능선은 계절 따라 색이 변했고 아침이면 안개가 낮게 깔렸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고요한 곳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한 가지 공포를 늘 안고 살아야 했죠.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산불 때문이에요. 메마른 바람과 번개가 맞닿는 순간 대지는 불꽃으로 타올랐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마을 한켠 외따로 떨어진 단층 주택 하나가 있었죠. 여기에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리차드와 수진, 그리고 10살 된 아들 이든이었습니다. 리차드와 수진은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건너와 이 작은 마을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영어가 익숙지 않았던 시절, 도시에서 배달과 청소, 식당 일을 오가며 어렵게 마련한 이 집은 이제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된 셈입니다. 이든은 조금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어난 이든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면서도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극에 민감했고 낯선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강하게 표출했죠. 말도 또래보다 느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든은 순수했고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깊이가 있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이 제공되긴 했지만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는 늘 벽처럼 느껴졌어요. 이든은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돌멩이를 모으며 시간을 보냈죠. 수지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든은 이불을 덮고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를 막으며 혼잣말을 반복했죠. 싫어, 싫어, 무서워. 갑작스레 찾아온 불안 발작이었어요. 수지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수지는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들었습니다.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동물은 마음으로 반응해 주거든요. 그 조언은 가족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이든에게 친구가 되어줄 존재,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리차드는 보호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보호소 하나에서 운명처럼 만난 존재. 바로 진돗개 한 마리였어요. 그 개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흰색 털은 마치 눈처럼 깨끗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쓸쓸했죠. 대부분의 개들이 철창 사이로 꼬리를 흔들며 다가올 때 그는 단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개는 한국에서 온 걸로만 되어 있어요. 정확한 입양 이력도 없고 이전 주인도 확인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척 경계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겐 묘하게 다정하더라고요. 딱 한 번 어떤 아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든은 조용히 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돗개는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손을 맡았죠.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버디, 너는 내 친구니까 버디야. 그 한마디는 그날 이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 길로 버디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이든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이 잠들면 그 곁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었고 아이가 웃으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어요. 경계심 많던 진돗개는 오직 이든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수지는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버디 정말 특별한 아이 같지 않아요? 꼭 이든이 말 안 해도 무슨 느낌인지 아는 것 같아요. 리차드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우린 이든을 위해 친구를 찾아준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존재였던 것이 아닐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조용한 진돗개가 단지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디가 가족의 일원이 된 뒤 집안에는 전에 없던 고요한 안정감이 퍼졌어요. 이든은 더 이상 새벽에 자주 깨어나지 않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마다 버디가 옆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하루를 시작했죠. 그 모습은 수진에게도 큰 위로였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불안한 울음에 잠을 설칠 필요가 없었고 출근 전 아침 식탁에서는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강아지가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하루의 시작을 공유했어요. 이든은 매일 아침 버디에게 인사하듯 손을 흔들었고 버디는 귀를 바짝 세운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듯 반응했어요. 그건 마치 둘만이 아는 언어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리차드는 어느 날 말했죠. 우리가 버디를 선택한 게 아니라 버디가 우리를 선택한 것 같지 않아?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의미가 더욱 실감났죠. 버디는 단순히 이든의 곁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울음을 참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버디는 앞발로 아이의 손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그건 마치 괜찮아, 내가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이었어요. 이든은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울음을 멈췄고 버디의 눈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버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리차드와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긴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 간의 교감이 한 마리의 진돗개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이든이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울음도 터뜨리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며 땅을 치던 순간 버디가 다가와 아이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러자 이든은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버디를 안았죠. 그 장면은 수진이 몰래 찍어 SNS에 올린 짧은 영상으로 남게 되었고 이보다 더 따뜻한 순간은 없다는 댓글과 함께 작게나마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따스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바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해는 유난히 비가 적었고 초목은 마치 성냥개비처럼 말라 있었죠. 하늘은 높았고 대지는 팽팽히 긴장한 듯 조용했어요. 리차드는 뉴스를 보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산불 더 심할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예감이 곧 이 평범한 가족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사건의 전조였다는 것을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높이 떠 있었지만 마을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바람은 거칠고 말랐으며 땅은 오래된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아침부터 조용히 뉴스 앱을 확인하고 있었죠. 최근 몇 주간 내린 비는 거의 없었고 며칠 전부터 산림청이 발표한 화재 경보 단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느껴지는 불안감을 무시하려 했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머리카락이 눅눅이 마르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녀의 직감은 거센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이든은 마당에서 버디와 놀고 있었어요. 흙바닥에 앉아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나열하던 그는 버디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버디는 언제나처럼 이든 곁을 지키며 아이의 행동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그날의 혼란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말았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갑자기 리차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 북부 산맥 일대, 대형 산불 발생, 인근 지역, 즉시 대피 요망. 리차드는 경고음을 끄고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지 않은 능선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수진, 대피 준비해. 지금 당장. 이 말을 들은 수진은 숨을 들이쉰 채 바로 움직였어요. 이든의 약과 물, 간단한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넣고
서둘러 차키를 챙기며 리차드와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경적 소리와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허겁지겁 차량에 짐을 싣고 대피로를 향해 몰려들었죠. 이든도 급박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버디에게 꼭 안긴 채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눈을 자꾸 깜빡이며 불안을 보였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지금 버디랑 같이 갈 거야. 걱정 마.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짐을 트렁크에 넣고 다시 들어온 리차드는 이든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든 어딨어?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고 곧장 뒷마당까지 나가봤지만 이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버디마저 함께 사라진 상태였죠. 그제야 가족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대피령은 떨어졌고 불길은 빠르게 마을로 향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든이 이 위험한 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이든, 버디, 어디 있어? 대답 좀 해줘. 수진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리차드는 무작정 마당과 주변을 돌며 아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버디가 먼지에 흠뻑 젖은 채 나타났어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든이 자주 쓰던 작은 천가방이었습니다. 버디는 그것을 수진 발 앞에 내려놓더니 다시 창고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은 마당 가장자리에 놓인 오래된 나무 창고였습니다. 이든이 자주 숨바꼭질을 하며 머물던 그곳이었죠. 리차드는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연기가 짙게 내려앉아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태였어요. 구조대가 도착했고 곧 상황을 파악한 대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창고 방향은 곧 불길이 도달할 구역입니다. 인명 진입은 어렵습니다. 30분 안에 전소될 겁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얼굴에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되뇌었죠. 말도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그 순간 버디가 다시 나타났어요. 눈에 띄게 젖어 있었고 몸엔 재와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도 말리지 못하게끔 창고를 향해 돌진했어요. 거친 연기, 번지는 불꽃.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은 채 그는 달리고 있었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누가 명령한 겁니까? 구조대원 하나가 놀라 외쳤지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시킨 적 없어요. 저 아이는 그냥 우리 아들의 친구일 뿐이에요. 리차드는 간신히 입술을 떼며 말했어요. 그 애는 알고 있어요. 이든이 거기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구하러 간 거예요. 버디의 실루엣은 곧 연기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가슴 속엔 그 이미지가 깊이 새겨졌어요. 작은 몸이지만 어떤 훈련도 없이 오직 아이를 향한 사랑과 충성심 하나로 불속을 가르는 진돗개의 뒷모습. 그것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버디가 그리고 이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슬픈 결말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버디가 연기 속으로 사라진 후 마을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어요. 구조대는 소방 차량에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산속 깊은 곳에서 번지는 불길 앞에서는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마치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임시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에는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수진과 리차드도 이든 없이 쥐고 있던 작은 가방만 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의 눈은 창밖 어둠 속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리차드는 손등에 파고드는 손톱을 느끼며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있었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드님 아직 연락 없으신 거죠? 수진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고 그 사람도 조용히 물러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실종자 명단의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든 리 10살. 그 이름은 매 15분마다 스피커를 통해 천천히 불렸고 그때마다 수지는 심장이 멈출 듯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쯤이면이라며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듯 두 손을 모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 안에 버디가 있었으니까요.
버디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이를 찾아 나섰다는 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버디가 한 번도 아이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 순간 구조대 본부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구조팀 2조가 화재 현장 외곽 순찰을 돌던 중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는 보고였어요. 계속해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정한 간격이에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드론 띄워 위치 확인해. 드론이 떠오르고 카메라는 숨 넘어 불길이 스친 잔해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화면 속에서 나타난 것은 마치 그을린 조각상처럼 검게 변한 하얀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는 거센 숨을 몰아쉬며 한 점을 바라보며 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젖은 담요에 둘러싸여 조용히 잠든 이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불길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그날 밤, 수진과 리차드는 체육관 한 구석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죠. 사람들의 발소리, 구조대의 무전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이든 리, 10살. 여전히 실종 상태. 반복되는 방송은 가슴을 쬐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엔 검은 연기와 붉은 기운이 아직도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대피소 안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아이의 담요를 품에 안은 수지는 속으로 끝없는 기도를 했죠. 이든아, 꼭 살아있어야 해. 내 곁엔 버디가 있어. 버디가 지켜주고 있을 거야. 시간은 새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고 구조대의 수색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희망의 시간도 끝나가는 듯 보였죠. 그러던 중 구조팀 2조가 본부에 급히 무전을 보냈습니다. 창고 잔해 지점 남서 방향에서 반복적인 개짖음 감지, 일정 간격 유지, 구조 신호로 판단됨. 이 보고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피소 사람들의 시선을 일제히 집중시킨 기적의 징조였죠. 드론이 날아올랐고 카메라는 검은 재와 붉은 흔적만 남은 창고 지점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잔해 위, 불에 그을려 곳곳이 상처투성이가 된 한 마리 개가 고개를 세운 채 짖고 있었습니다. 하얗던 털은 거의 회색과 검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코와 입 주변은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죠. 그러나 그 눈동자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짙고 단단하게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옆, 절반쯤 무너진 기둥 아래 조심스럽게 덮여있던 젖은 담요. 그 안에서 작고 여린 몸이 숨을 쉬고 있었어요. 드론의 열감지 카메라는 약한 체온을 포착했고 구조대장은 바로 외쳤습니다. 아이 생존 확인. 심박 약 하나 유지 중. 응급 호송 준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신속하게 버디의 위치로 진입했어요. 소방관들은 뜨겁게 달아오른 바닥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이든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심박 측정기는 약한 수치를 나타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이는 살았어요. 수진과 리차드는 구급차로 달려왔고 그 순간 이든이 눈을 떴습니다. 이든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버디 괜찮아? 그 말은 부모가 아닌 친구를 먼저 찾은 아이의 진심이었고 그 앞에서 수지는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버디는 이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이의 손을 코로 건드렸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단순한 반가움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그것은 언어 없는 약속, 변치 않는 동료애였죠. 구조대원은 말했습니다. 이게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았다면서요? 또 다른 구조대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본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이 장면은 구조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곧 언론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불길 속의 진돗개, 아이를 품다. SNS에는 수천 건의 공유가 쏟아졌고 한국 진돗개의 지능과 충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죠. 이게 진짜 친구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존재. 한국 진돗개, 세계가 감동하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이든은 버디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치료를 받은 이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 속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함께 넘은 동료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한 가족의 곁을 지켜온 존재는 단지 반려견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충성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병원 중환자실 앞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이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든 아이 옆에는 따로 마련된 작은 매트 위에 누워있는 버디가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버디에게 응급화상 치료와 수분 보충을 시도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걔는 아이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못 견딜 만큼의 고열을 버티고 살아나온 겁니다. 그 개가 끝까지 이든 곁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그 개 덕분에 유지된 걸지도 몰라요. 의료진들조차 경외심에 가까운 눈으로 버디를 바라보았어요. 간호사는 조용히 버디에게 작은 물그릇을 건넸고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목을 축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이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리차드를 향해 말했어요. 이든이는 평생 친구를 얻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그 아이를 이해해준 존재. 그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리차드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찾은 게 아니야, 우릴 찾아온 거지. 이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존재였던 거야. 그날 오후 병원에는 언론과 지역 관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구조대가 촬영한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었고 방송국에서도 버디와 이든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미국 전역을 울리고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버디는 세상이 알아야 할 친구예요. 그 순간 유리창 너머에서 이든이 눈을 떴습니다. 수진과 리차드가 급히 병실로 들어가자 이든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어요. 버디 옆에 있어요? 수진은 그 말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버디는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병실엔 아무 말이 없어도 전달되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라는 말없는 인사였고 생사를 넘어선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이든은 회복이 더뎠지만 하루하루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봤고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이든 옆에 꼭 붙어있는 하얀 진돗개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가 환자복을 입은 소년 곁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광경은 병원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위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버디는 감염 위험이 높았지만 이든과 떨어질 수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특별격리 관리하에 병실 동반이 허용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버디가 이든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아이의 산소 포화도와 심박이 안정된 채 유지되었다는 것이었죠. 의사들은 조용히 말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개의 존재가 아이를 살린 건 분명합니다. 뉴스는 이들의 이야기를 빠르게 퍼뜨렸습니다. 현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보도는 하루 만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한국계 커뮤니티와 한인 언론도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돗개, 미국 아이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반려동물 뉴스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성과 우정이라는 오래된 가치가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버디 더 히어로, 해시태그 불속의 영웅, 해시태그 진돗개의 충성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고 전 세계에서 수만 건의 댓글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개에게 메달을 주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또 있을까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기며 이전까지는 생소하던 진돗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버디는 단순한 개가 아닌 우리 주의 영웅입니다. 이어서 수여된 특별 표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과 본능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켜낸 생명의 수호자. 수지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디를 그냥 반려견으로 입양했어요. 이든이 외롭지 않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저희를 지켜줬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요. 이든은 점차 회복되었고 언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보호소에는 우리도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했어요.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도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도 버디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히 이든 곁에 누워 있었고 병실 밖에 나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조차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듯, 다만 사랑하는 친구 옆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죠. 수지는 밤마다 이든이 잠든 뒤 조용히 침대맡에 앉아 버디에게 말했어요. 넌 우리한테 온 선물이야. 이든이만이 아니라 나랑 리차드한테도. 버디, 정말 고마워. 퇴원날 아침, 이든은 버디를 꼭 끌어안았어요. 수진과 리차드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 사진은 이후 지역 박물관의 2020년대 감동 이야기 전시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사진 속 이든은 아직 약해 보였지만 버디를 감싸 안은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든은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올라가 버디를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이전과 똑같은 포즈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동물과 아이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견딘 두 생명이 서로를 지켜낸 증거였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와 이게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어떤 세상의 시선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버디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없는 존재가 세상에 알려준 것이죠. 진짜 충성이란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진실이었어요. 이든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마을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산불로 폐허가 되었던 숲 일부는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는 분위기가 퍼졌어요. 대피소에서 함께 겪은 공포와 버디가 전한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리차드는 복구자원봉사단에 합류해 매일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손상된 가옥 벽면을 수리했어요. 그를 본 주민들은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버디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친구예요. 당신 아들 덕분에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수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반려견과 보호자의 관계에 대해 강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저는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는 훈련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버디는 여전히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이든이 학교에 가는 날이면 함께 등굣길을 걷고 학교 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선생님들은 특별히 버디의 출입을 허락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는 작지만 위대한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얘들아, 저개가 불 속에서 친구를 구했대. 진짜? 슈퍼히어로잖아. 아이들은 버디를 볼 때마다 인사를 했고 이든은 그런 버디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교 행사로 우리 반의 영웅 소개하기 발표 시간이 돌아왔을 때 이든은 교탁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제 친구 이름은 버디예요. 그 말을 들은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선생님은 눈을 적셨어요. 이후 버디는 지역 초등학교 명예보호견으로 임명되었고 용기의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사람들은 버디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구조대는 그를 명예구조견으로 등록했고 지역 박람회에서는 매년 버디상을 수여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버디는 수상식에 참석할 때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플래시가 터질 때도 미동 하나 없었어요. 그가 집중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무대 뒤에서 바라보는 이든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어느 날 밤 이든이 잠든 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너는 단지 친구가 아니야. 넌 가족이고 기적이고 세상을 다시 믿게 만든 존재야. 버디는 수진을 바라보았고 말은 없었지만 그 눈동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깊고 조용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영웅의 시간은 박수와 메달이 아닌 조용한 밤하늘 아래 아이 곁을 지키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디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이든은 그 품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구조 매뉴얼도 그 어떤 훈련도 이 두 생명 사이의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명령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고 본능만으로 이뤄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함께 살아낸 존재들만이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